안녕하세요. 우리부동산입니다. 2021년 6월 9일 어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협력해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좀 개선 및 그 법령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아, 이게 왜 이런 법령을 발표하게 됐는지, 그래서 과열과 좀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지원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기존에 이제 사업 시행할 때 보면은 이제 재개발 입주권, 즉 조합원 지위를 팔고 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입주권이 많이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막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앞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법이 을 만들게 된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서 그냥 지나가고요.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가 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라서 요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의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안전진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또는 재개발 추진위를 설립하고 어,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시에다가 하면 인가를 받습니다. 받으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 분양을 시작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집니다. 그 관리처분 인가가 이제가 되면 이후에는 이제 이주 철거, 시공, 입주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아,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요 빨간색 보이시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이제 입주권을 팔고 살 수가 없게 이렇게 막아놨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 나오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 사항을 보면 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였는데 지금 안전진단 통과 때부터 아예 아, 이 이제 재건축이 시작될 거의 초도부터 어, 입주권을 팔고 살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고요. 음,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 정비구역 지정 여기 있죠.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법안입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이후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득을 제외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고시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조합원 지위권을 양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라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 입주권 매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시도지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매매를 금지한다. 입주권 그 조합원 지위 매매를 중지한다는 기준일을 발표할 때까지는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예외적인 사항은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요.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고려를 하셔서 예외 사항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몰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의 숨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법이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에 사업 시행이 이미 많이 돼 있는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및 주거환경법에도 이렇게 이제 이런 법령이 나오고 나면 소급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이후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안전진단 통과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이 법이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여기 보면 이 해당 그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 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도 투기과열 지구 내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광명 같은 경우는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지역은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이라 하더라도 광명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 법 범위 내에 있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일단 이 의도는 입주권 매매를 좀 막아가지고 계속 피가 올라가니까 이 이제 입주권을 팔고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서 좀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자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법이 여기 현행에도 이렇게 되면서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에부터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엄이 좀 그렇게 다른 구역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명 4구역에 비해서 거의 1억 이상 차이가 나죠. 입지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법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요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은 이제 막 시작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미리 들어가셔서 조금 수익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신축을 좀 매수를 하고자 이제 미리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입주권 전매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사업장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광명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지금 한창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쪽에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광명 아크폴의 자유 위브 같은 그 신축 아파트의 메리트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10년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정부에서 공공으로 많이 빠르게 신속하게 뭐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의도는 이제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입주민들 조합원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 교환과 의견 이게 합일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10년 이내로는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간이죠. 5년 이상은 걸리니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광명 아크폴의 자유 위브 같은 신축 같은 경우로 이제 어떤 실수요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차라리 그러면 신축을 그냥 지금 이미 돼 있는 신축을 매수를 할까라는 그 결정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법안들이 대부분 부동산 법안들이 광명이나 이제 실수요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악재로 이렇게 듣는데 이번 법안은 오히려 광명 시민에게는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주택시장 안정화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